한국으로 떠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소리까지 지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반대하는 한국행을 감행한 이유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렸던 외로움과 그 외로움을 지워준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저는 모든 걸 걸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엠마입니다. 저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작은 마을 프로방스의 루시옹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루시옹은 붉은 절벽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유명한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관광객들은 붉은 흙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감탄하지만 저는 그 풍경이 마냥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좁고 고요한 골목들 사이에 갇힌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2층 석조 주택이었습니다. 빨간 기와 지붕 아래에 작은 정원이 있었고 정원 한쪽에는 엄마가 손수 만든 꽃밭이 있었습니다. 꽃밭에는 라벤더와 데이지가 피어 있었지만 그 풍경도 제겐 익숙함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저는 늘 그 집 안에서 엄마와 단둘이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그 후로 혼자 저를 키우셨죠. 루시옹 중앙광장 근처에 있는 작은 세탁소에서 일하면서요. 엄마는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세탁기를 돌리며 돈을 벌었습니다. 빨래 향이 늘 배어있는 집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게 일상이었지만 가끔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을 때는 민망해서 문을 닫아두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듣곤 했어요. 음악이 흐를 때면 잠시나마 외로움이 덜했거든요. 특히 팝송이 많이 나오는 저녁 시간대를 좋아했습니다. 가끔은 낯선 언어의 노래도 들렸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밝고 신나는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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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마이 마이. 뭔가 귀엽고 경쾌한 목소리가 반복되면서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노래 제목을 들으니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곡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신나고 재미있다는 느낌이었는데 노래가 끝난 뒤에도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그 노래를 찾아봤어요. 뮤직비디오를 틀자 하면 속에서 7명의 남자들이 힘차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화면 밖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무대 위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밝고 긍정적인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는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방탄소년단의 다른 곡들도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봄날이라는 곡은 저를 울게 만들었고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은 저도 모르게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렇게 케이팝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갑자기 한국어로 중얼거리거나 춤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이없어하며 웃으셨어요. 엠마, 갑자기 왜 이렇게 신났어? 저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케이팝 덕분에 제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비뇽에 있는 카페에서도 케이팝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곤 했어요. 그날도 저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국제 교류 모임에 갔습니다. 아비뇽 대학에서는 주말마다 교내 문화 교류 모임이 열리는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소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모임이 제 유일한 탈출구 같았어요. 모임 장소는 학교 구내식당 한쪽에 마련된 넓은 홀이었습니다. 각자 나라 음식을 가져와 나눠 먹기도 하고 종종 작은 공연도 열리곤 했죠. 그날은 유독 사람이 많았습니다. 스페인 친구들이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일본 유학생들은 전통 무용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벤치에 앉아 분위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어요.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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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마이 마이.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습관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흥얼거리는 소리를 따라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까무잡잡한 피부에 밝은 미소를 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노래, 방탄소년단 노래 맞죠? 그의 유창한 영어에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러자 그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와, 여기서 이 노래를 듣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지훈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지훈은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지훈이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주어 긴장이 풀렸어요. 저는 엠마예요.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제가 묻자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특히 좋아해요. 가사도 너무 예쁘고 희망적이잖아요. 저는 조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K-팝은 방탄소년단 덕분에 처음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어는 어렵지만 노래가 너무 신나요. 그러자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저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이요. 아직 어려워요. 그때 지훈이 제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저랑 같이 연습해봐요. 그 당돌함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엠마는 방탄소년단 말고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블랙핑크도 좋아해요. 뚜두뚜두라는 노래, 그 춤도 따라해봤어요. 그러자 지훈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진짜요? 대박이다. 나중에 춤도 보여줘요. 그날 이후로 지훈과 저는 교류 모임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고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노래를 함께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주말 지훈이 제안했어요. 엠마, 아비뇽 다리 같이 갈래요? 프랑스 동요에도 나오잖아요. 다리 위에서 춤추는 거. 저는 민망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그 오래된 다리를 관광지처럼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리 위에 도착하자 지우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장난스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Sur le pont d'Avignon on y dance. on y dance. 서툰 프랑스어로 노래를 부르며 저를 빙글빙글 돌렸죠. 뭐 하는 거야? 제가 웃으며 소리치자 지우는 개의치 않고 계속 춤을 췄어요. 관광객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춤을 추다 지친 우리는 다리 옆 마카롱 가게에 들렀습니다. 지훈이 라즈베리 마카롱을 사와 제게 건넸어요. 이거 엠마 좋아하는 거 맞죠? 한 입 베어 물자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지훈도 한 입 먹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벤치에 앉아 마카롱을 나눠 먹으며 지훈이 말했습니다. 엠마랑 있으니까 프랑스가 더 좋아졌어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외롭던 제 일상에 지훈 덕분에 색이 더해지고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지훈은 평소처럼 학교 앞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지훈, 무슨 일이야? 지훈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엠마,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났어. 원래는 한 학기 더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갑자기 정규 교환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고 연락이 왔어. 이제 돌아가야 해.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에 더 있고 싶었어. 엠마랑 매일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 몰랐어. 출국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일주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거의 붙어 지냈습니다. 지훈은 아비뇽의 곳곳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며 자주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특히 강변을 걸으며 지훈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할 때면 저는 그와 함께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공항까지 지훈을 배웅했습니다. 지훈은 체크인을 마치고 돌아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엠마, 우리 계속 연락하자. 꼭 다시 만날 거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한국에서도 잘 지내? 나도 내가 잘 지내는 거 꼭 확인할 거야. 지훈이 떠난 뒤 저는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지훈이 보낸 카톡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쳐다봐도 아무런 알림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영상통화로 지훈의 얼굴을 보면 잠깐 안심이 되었지만 화면 속 그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교환학생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한국 교환학생 모집이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그곳에서 지훈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동안 홀로 견뎠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챙겨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고 싶어. 엄마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엠마, 농담이지. 왜 그렇게 먼 나라로 가려고 해?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나 지훈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한국에서 유학하면 나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엠마,
내가 교환학생으로 간다니 말도 안 돼. 한국이 얼마나 먼데. 너 거기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저는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 지훈도 보고 싶고,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싶어.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제 방으로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엠마, 나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하나뿐인 딸이 저 먼 곳으로 떠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를 떠나는 게 쉽진 않아. 하지만 지훈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서 놓치고 싶지 않아. 결국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엠마. 너희 선택이니까 응원할게. 하지만 항상 조심하고 연락 끊기면 안 돼. 저는 엄마를 꼭 안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엄마는 매일 걱정 어린 얼굴로 짐을 점검했습니다. 여권은 잘 챙겼지? 옷은 충분히 가져가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어.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 지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달려오는 지훈을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훈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엠마, 진짜 왔구나. 믿을 수가 없어. 서울에서의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활기찼습니다. 지훈은 제가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한국어 수업도 함께 들어주며 응원해줬어요. 주말이면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야경을 바라보거나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복 체험이었어요. 경복궁 근처 한복 대여점에서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지훈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이 너무 예쁘다며 신기해하자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엠마, 한국 사람 같아. 한복 잘 어울려.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K-팝 콘서트에 함께 가거나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으며 웃기도 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엠마, 나 한국에 왔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왔다고?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엄마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그동안 잠을 못 잤어.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직접 한국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훈도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엠마, 어머니가 오셨다고? 저는 당황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도착한 공항으로 향하며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엄마는 한국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훈과의 관계는 인정할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저는 엄마를 마중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왔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훈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왜 갑자기 한국에 왔을까? 정말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온 걸까? 아니면 저를 데려가려는 걸까? 공항 입국장 앞에서 저는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가운데 짐을 끌고 천천히 걸어오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얼굴로 다가온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엠마, 저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와 엄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와 마주 섰을 때 저는 울컥하며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꼭 끌어안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항 한복판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시 모든 걸 잊었습니다. 엄마를 데리고 숙소로 이동하는 길, 택시 안에서 엄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서울 거리를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내가 사는 곳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지훈이랑 같이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쉬며 속삭였습니다. 너 정말 여기서 잘 지내는 거 맞니?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와야 했니?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지훈이랑도 잘 지내고 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엄마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지훈이 추천해준 전통 한식당이었어요. 식당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고 나무로 된 좌식 테이블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메뉴를 가져오자 저는 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불고기랑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했어요. 불고기는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구운 거고, 된장찌개는 약간 짭짤하지만 건강에 좋아요. 엄마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너 이런 거 잘 먹어?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매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맛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엄마는 불고기를 한 입 먹어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네. 저는 기뻐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한국 음식 생각보다 괜찮죠? 엄마는 슬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쁘지 않네. 그날 밤, 지훈이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지훈을 보자 조금 어색해했지만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하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엠마가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엄마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여행 계획을 세우겠다며 저와 엄마를 불러 모았습니다. 엄마가 한국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지훈은 신중하게 장소를 고민했습니다. 지훈은 먼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자연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도시 풍경이 더 좋으세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연이 더 좋지. 사람 많은 곳은 좀 부담스럽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서울 근교로 나가서 여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보죠. 제가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게요. 엄마는 그 말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지훈의 배려 깊은 태도에 안심한 듯 했습니다. 지훈이 데려간 첫 번째 장소는 남양주 물의 정원이었습니다. 북한강이 잔잔히 흐르는 넓은 공원은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있었고 시골 마을 같은 한적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강변을 걸으며 감탄했습니다. 여긴 공기가 참 맑네. 프랑스 시골 같기도 하고. 지훈은 엄마의 반응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서울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자연을 느끼고 싶을 때 많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저도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강가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는 동안 지훈은 제게 살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걷고 난 뒤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지훈은 직접 메뉴를 고르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괜찮으세요? 아니면 한국 전통차도 있어요. 엄마는 살짝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차, 한번 마셔보고 싶네. 지훈은 곧 유자차와 대추차를 주문했습니다. 유자차는 달콤하면서도 상큼했고 대추차는 깊고 진한 맛이 났어요. 엄마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향이 좋네. 지훈은 흐뭇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피로도 풀어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다행이에요. 엄마는 그 말에 살짝 웃었습니다. 그 다음 장소로 지훈이 고른 곳은 양평 두물머리였습니다. 강물이 만나는 이곳은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정자가 있었고 정자 주변에는 수초가 물결에 살랑거렸습니다. 지훈이 먼저 엄마에게 다가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선 해질 무렵 강물이 황금빛으로 변해서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 찍기에도 좋은 장소예요. 엄마는 카메라를 꺼내 풍경을 찍으며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엄마 옆에 서서 풍경 설명을 덧붙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제 손을 잡고 슬며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지훈은 미리 예약해둔 한정식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양평에서 유명한 잣두부 정식을 파는 곳이었어요. 한옥 분위기의 식당에 들어서자 엄마는 잠시 감탄했습니다. 여긴 또 분위기가 다르네. 전통적인 느낌이 좋아. 정갈한 나무 식탁에 반찬들이 하나둘 놓였고 메인 요리인 잣두부전과 두부구이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두부는 잣을 넣어서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특히 이 집은 두부를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엄마는 한 입 먹어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와, 부드럽고 고소해서 맛이 깊네. 지훈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한국은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 있는 음식이 많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엄마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나를 이렇게 챙겨줄 줄 몰랐다. 처음엔 솔직히 내가 엠마를 데리고 이렇게 먼 곳으로 가는 게 이해가 안 됐어. 하지만 오늘 보니까 내가 정말 엠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지훈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엠마를 만나고 제 삶도 많이 변했어요. 엠마가 제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엠마를 잘 챙길게요. 엄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 믿을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떠날 준비를 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엠마, 내가 여기서 정말 행복하다면 나도 괜찮아. 내가 잘 지낸다고 하니 이제 마음이 놓인다. 저는 울컥해서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도 엄마가 걱정 안 하도록 잘 살게. 공항으로 가는 길,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 정말 좋은 아이네. 내가 왜 그 먼 나라까지 오고 싶어 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정말 잘 지낼 거예요. 엄마도 프랑스에서 행복해야 해. 비행기 출발 시간 전,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엠마, 언제나 내 편이니까 힘들면 꼭 연락해. 저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사랑해.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엠마, 어머니가 내 행복을 인정해 주신 거야. 이제 정말 잘할 수 있겠지.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이제 두려움 없이 한국에서 행복할 거야. 엄마와의 갈등을 딛고 지훈과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일상을 이어가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지훈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한국어도 꽤 능숙해졌고 지훈과 함께하는 일상은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한국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죠. 어느 날 지훈이 퇴근 후 저를 데리고 남산타워로 갔습니다. 야경이 반짝이는 전망대에서 지훈은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작은 반지 상자를 열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엠마, 너와 함께할 모든 날이 너무 소중해. 평생 내 곁에 있어 줄래? 순간 눈물이 고이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응. 나도 평생 너와 함께할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과 제 엄마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는데 양가 부모님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영상통화로 저를 보며 울먹였어요. 엠마, 내가 행복하다니 나도 기쁘다. 지훈이랑 잘 살아야 해. 지훈의 부모님도 기쁘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는 거 환영해요. 엠마, 결혼 준비는 설레면서도 정신없었습니다. 한복 맞추기부터 결혼식장 예약까지 한국에서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지훈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드레스 투어를 갈 때도 지훈은 직접 메이크업 샵을 알아봐 주고 저에게 어울릴 만한 스타일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엄마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훈과 저는 공항으로 마중 나갔어요. 엄마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하는 거구나. 엠마, 축하해. 저는 엄마를 꼭 안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지훈은 곤색 턱시도를 입고 어색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엠마, 너무 예쁘다. 내 딸이 이렇게 자라서 결혼을 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야. 식이 시작되고 지훈이 단상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지훈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사회자가 축하 인사를 전하고 지훈과 저는 서약을 했습니다.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밝은 햇살이 드는 거실과 깔끔한 주방이 매력적이었죠. 엄마도 함께 초대해서 조촐한 결혼 축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은 결혼식 때 받은 한우 세트를 꺼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지훈이, 너가 요리할 줄 알아?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한국에서는 남자도 요리 잘해야 해요. 오늘은 제가 엠마랑 어머니께 대접할게요. 지훈은 능숙하게 고기를 굽고 곁들일 쌈채소를 손질했습니다. 된장찌개도 파를 걷어붙이고 직접 끓였어요. 저는 옆에서 돕고 싶었지만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 할게. 엠마는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어.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엠마, 남편이 요리도 잘하네. 정말 다행이다. 식탁에 차려진 불고기와 된장찌개, 겉절이를 보며 엄마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정성 가득하네. 지훈아, 이렇게까지 준비하다니. 지훈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엠마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제가 자주 해주려고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지훈은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다 잘하니? 정말 기특하다. 저는 웃으며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집안일도 다 도와줘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꼼꼼하게 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런 남자라면 엠마를 잘 지켜줄 것 같네. 엄마는 이튿날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까지 저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온집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며 엄마는 지훈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내 딸을 이렇게 잘 챙겨줘서 고마워. 처음엔 너무 멀리 떠난 것 같아 속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엠마가 제 곁에 있어줘서 저도 정말 행복해요. 엠마를 항상 소중히 아끼겠습니다. 엄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엠마, 정말 좋은 남편 만났구나. 엄마도 이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겠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를 공항까지 배웅하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엠마, 행복해야 해. 지훈이랑 서로 아껴주면서 살아. 그리고 손주 소식도 기대할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꼭 행복할게. 엄마가 돌아간 뒤 며칠 후, 저는 갑작스러운 울렁거림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네요. 저는 놀라움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나 임신했대. 지훈은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가족이 생겼어. 그날 저녁 지훈은 저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엠마, 정말 고마워. 우리 아이도 행복하게 키우자.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에 젖었습니다. 우리 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